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들은 모두 동양화 그림입니다. 담백한 색감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동양화를 처음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미술재료 가이드북. 동양화란 무엇일까요? 동양화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달한 전통화를 이르는 말로 비단이나 화선지에 붓과 먹, 안료 등을 사용하여 동양의 전통적인 기법과 이론에 따라 그리는 그림을 말해요. 우리나라 전통 그림은 한국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흘러넘쳐 민화나 풍속화의 마니아층도 두텁답니다. 동양화의 기본 재료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먹, 먹물, 벼루, 안채, 분채, 석채, 봉채, 튜브형 물감, 도자기 팔레트 또는 플라스틱 팔레트, 장유붓, 채색필, 면상필, 백붓, 물통, 화선지, 두방지, 그 외에 보조재료까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제대로 알아보러 갈까요? 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아 쓰는 먹. 벼루에 담아 약간의 물과 섞어 사용해요. 대각선으로 접고 힘을 뺀 뒤 천천히 갈아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액체형 먹물.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처음 동양화를 하시는 분들은 액체형 먹물을 사용해보세요. 동양화 물감은 안채, 분채, 석채, 봉채, 튜브형 물감 등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 중에서 사용되는 물감은 다루기 쉬운 튜브와 안채인데요. 튜브 물감은 수채화처럼 팔레트에 짜서 굳힌 뒤 사용하면 되고요. 고체 물감 형식으로 나온 안채 물감은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따로 팔레트를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 아주 편리하겠죠? 처음 하실 땐 안채 물감을 사용해 보세요. 또 다른 물감은 가루 형태로 된 분채 물감. 팔레트에 적당량의 안료를 덜어 악효와 물을 살짝 타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세트 구성으로 시작하시고 이후에 낱개 색상을 추가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채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물감들은 안료를 개어 쓸 팔레트가 필요하겠죠? 도자기 팔레트와 플라스틱 팔레트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두 종류 다 하얀색이어서 사용하는 물감의 색을 확인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도자기 팔레트는 세척이 용이하고 착색도 되지 않아 오랫동안 깨끗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깨지기 쉬운 재질이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답니다. 플라스틱 팔레트는 도자기에 비해 빨리 착색이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아주 가볍고 다루기도 편하죠. 처음 해보실 땐 관리하기가 쉬운 도자기 팔레트를 사용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붓이 있죠. 사용 용도, 털의 종류, 분모의 모양, 크기, 브랜드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이는 장유붓은 분모가 통통하고 탄력이 좋아 수묵화, 채색화 등 모든 기법에 활용하기 좋아요. 분모가 굵고 짧은 붓은 털이 가늘면서도 숱이 많아서 물과 물감을 잘 머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덕에 채색이나 발임질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 채색필, 발임붓이라고 불러요. 악유포수를 하거나 넓은 면적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백붓은 분모가 크고 부드러워서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요. 마지막으로 분모가 가늘고 뾰족한 붓은 탄력이 좋아서 선을 긋거나 세밀한 표현을 할 때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세필붓, 면상필이 있죠. 초보자분들은 여러 종류의 붓을 사용하며 다양하게 써보는 게 좋아요. 물감과 붓을 준비했는데 물통도 빠질 수 없겠죠? 휴대하기 좋은 접이식 물통과 보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물통이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분들은 달리 2리터 물통을 사용해보세요. 물을 자주 갈아주어야 맑은 색감이 나오니 자주자주 갈아주도록 해요. 종이 또한 중요하겠죠? 그만큼 종류도 엄청 다양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이로는 한지나 화선지, 두방지 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지와 화선지는 종이의 크기가 크고 얇아서 연습할 때 활용하기 좋고
두방지에는 하드보드 받침이 있어서 나무 판넬 없이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기서 팁 하나! 연습에 활용한 화선지는 말린 뒤 잘 접어서 보관하면 물 조절에 유용한 파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재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상의 동양화 그리기 세트가 있어요. 세트 안에는 먹물 15cc, 안채 24색 세트, 도자 팔레트 3개, 면상필, 채색필, 평필까지 총 3본조, 연습용 화선지부터 작품지, 그리고 가이드와 도안까지 있어서 동양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준비하시면 고민 해결! 마지막으로 보조 재료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스케치를 할 때 필요한 먹지입니다. 동양화용 종이는 지우개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스케치를 하기 위해 먹지를 사용하곤 한답니다. 선을 따라 그릴 때에는 먹지를 대고 그린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색이 다른 볼펜으로 눌러 긋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악교, 안료의 고착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요. 그림을 그리기 전 물에 희석한 악교액을 도포하는 악교 포수를 여러 번 해주고 나면 종이가 코팅되면서 발색이 더 좋아진답니다. 악교를 물감과 섞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튜브와 안채 물감은 필요 없지만 별다른 첨가물이 없어 안료가 잘 뭉치지 않는 가루형 물감을 사용할 땐 안료와 악교가 섞여야 더 예쁜 색감과 지속력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튜브 물감에 분체 등 다른 물감을 섞어 사용해도 되나요? 튜브 물감이나 안채 물감에는 이미 물감을 고정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 있고 분체나 석체 등의 안료 덩어리에는 첨가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감마다의 구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 수 있으니 따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화선지는 그냥 맨바닥에서 사용하면 되나요? 얇은 화선지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젖은 종이가 붓질에 찢어질 수 있어요. 그를 방지하기 위해 모포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종이를 올려 사용하면 돼요. 화선지가 자꾸 움직인다면 무거운 접시나 문진으로 눌러주세요. 동양화에서는 판넬에 종이를 붙여서 사용하지 않나요? 맞아요. 종이에 전처리를 한 뒤 나무 판넬에 붙이는 작업을 배접이라고 하는데요. 작품의 손상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떠셨나요? 재료 소개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동양화를 직접 그려볼 시간이에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료로 돌아올게요. 안녕! 기본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미술 재료 가이드북.